복사됐죠. 그 다음 닫고 여기다가 그냥 때려 넣습니다. 짠, 넣으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작가님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자, 오늘은 구슬도 깨어야 보배 시리즈의 마지막 토픽 노트입니다. 결론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자, 오늘 배울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토픽 노트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만들어진 개념이고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적당하다 싶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토픽 노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픽 노트 쓰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토픽 노트를 한번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만의 노하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틀캐스텐 방식을 사용하고 또 옵시디안으로 사용한다면 아마도 그 메모의 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늘 강조드리고 했던 부분이 이 제텔카스텐 방식과 옵시디안이 찰떡궁합이어서 옵시디안으로 메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많은 연결들이 생기고 나중에 글을 쓸 때는 그 연결들을 활용해 가지고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주제들이 이미 모인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훨씬 쉽고 또 논리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실제로 메모해 보시는 분들은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은 많지만 한 편의 글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 순서대로 또는 논리 순서대로 잘 짜여진 것이지 단순히 관계가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요 연결만 가지고 모든 글이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약간의 과장이고 비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뭐 저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용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메모에 있어서 MOC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OC는 Map of Content라는 뜻인데 그렇게 지도, 맵이죠. 그 내용들을 지도처럼 찾아가기 쉽게 하는 것이고요.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픽 노트라고 부릅니다. 이 토픽 노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스크리브너 초보 매뉴얼을 만들 때 쓴 것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이 토픽 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쭉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과물이 저에게는 보통 한 편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마감일 같은 거 있고 중요도 난이도 그리고 진행 단계 항상 여기다가 업데이트 중간중간에 하고요. 이건 이미 완성된 거니까 100%가 된 거고 이런 결과물의 형태는 뭐냐 실제 완료일은 언제냐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넣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는 저는 이렇게 뭐 목표 같은 거 쓰고요. 또 이런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항상 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투두해 가지고 잊지 않게 해둡니다. 그래서 뭐 완성하면 이렇게 지우면서 이게 프로젝트 관리의 차원인 거죠. 이렇게 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컨텐츠겠죠. 내용. 목차, 저는 이제 글이니까 목차라고 할게요. 목차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찾기 해가지고 제가 이거 스크리브너니까 스크리브너 하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줄여서 쭉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온 거고 스크리브너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쭉 가면서 요거 좋다. 여기다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가면서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로 순서 같은 거 바꾸고 자, 우리가 목차니까 여기는 서론이고 자, 서론이고 이거 분리수로 아예 그냥 할게요. 이렇게 서론이고 여기 본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작업을 할 거잖아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다가 이럴 때 칸을 하나 세로로 나눠주세요. 세로로 나눈 다음에 얘는 대신에 핀 해주세요. 고정해 주시고 이게 뭐 이거 뭐 예를 들면 스크림의 철학을 넣고 싶은데 뭔 내용이었지? 누르면 요런 내용이었구나. 요거 철학 요거 넣자. 요거는 서론에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자, 넣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이게 하나의 글이 됩니다.
글처럼 되고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순서를 바꾸고 이런 구조를 바꾸고 하면서 이거 두 줄 동시 눌러서 옮기기 하면 세 줄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옮겨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는 링크를 중심으로 기존의 글들을 사용하는 걸 했지만 이렇게 서론 이곳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뭐 스크리브너의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며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글을 쓰다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저는 블리스로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내용 안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으면서 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아예 글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메모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한 편에 저희는 완결된 글을 쓰는 게 목표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 새로 미리 보기 창을 지우도록 하고요.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스크리브너에 대한 글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스크리브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스크리브너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럴 때 여기 설정 창 보면 복사가 있어요. 복사하기를 눌러서 원하는 것들을 복사하는데 이렇게 지금 분릿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자, 분릿 형태로 복사를 하겠다. 여기 보면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분릿 없이 할 수도 있고 분릿 있기도 하는데 분릿 있게 해서 결과 복사하고요. 복사됐죠? 그 다음 닫고 여기다가 그냥 때려 넣습니다. 짠,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검색으로 찾은 거니까 이게 대부분들이 다 스크리브너와 관련된 내용들일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핀 됐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세로로 나누고 이렇게 클릭하면서 컨트롤 커맨드 하면서 누르시면 이쪽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아가면서 요거는 요런 내용이 요건 사실은 이 글에는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은 뭐 지우고 또 논리적으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적인 내용도 넣어가면서 이곳에는 스크리브너의 기능을 소개한다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활용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위아래로 옮기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개요를 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리브너에서 글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참고로 이게 정말 컨텐츠의 맵이 되는 것이고 또 개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글을 써 나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다못해 복사해서 스크리브너에 붙여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스크리브너로 갖고 가는 편한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글을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토픽 노트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철학 자체는 좋은 게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과물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픽 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토픽 노트 하나에 이 연관된 것들이 쭉 연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토픽 노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이고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3편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